안녕하세요. 발음투자 커뮤니티 멘토를 맡고 있는 이발톡톡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요즘 뭐 이슈가 많죠. 이제 매각 이슈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거고, 우리가 이 종목을 왜 샀을까? 무슨 생각을 하고 샀을까? 내가 왜 사라 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해요. 지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길래 항공주들이 이렇게 폭등을 하냐? 일단 이 부분을 짚어보면, 일단 가치를 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저평가였다는 거죠. 자, 이런 저평가 매력들이 있는 상태에서 대한항공, 한진칼,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종목들이 저평가 매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슈가 붙었죠. 이 이슈가 언제 어떤 시점에 뭘로 붙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슈라는 거는 마케팅이에요. 이제 세력들이, 공매도 세력들이 이슈를 붙여서 폭락을 시키는 경우들도 있고, 또 어떤 이슈가 불거졌을 때 그걸 이제 확대 재생산하면서 사람들한테 퍼져서 돈이 이제 쏠림이 발생을 하고 돈이 몰리는 구간이 발생하면 급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급등이 나올 때는 가치라는 부분을 판단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시세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보통 차트쟁이들이 보통 많이 그러죠. 그런데 이 밸류라는 걸 판단을 해서 우리가 매도 포지션도 잡아야 되고, 또 이걸 보유하고 갈지, 자 분할 매도를 시작할지, 요럴 때 이제 이런 포지션들을 잡아야 되고, 이 이슈라는 게 항상 발생하기 전에 우리는 사서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나 항공이라는 게, 신규 회원분들은 기존 회원분들과 우리가 기존에 공부를 하고 분석해서 편입해 놨던 종목을 어떻게 보면 좋은 타이밍에 운이 좋게 사서, 그러니까 기존 회원분들 덕분에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거기 올라타서 운이 좋게 수익이 빨리 난 거지. 그 정확한 타이밍을 맞췄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이 좋았던 거예요, 신규 회원분들은. 신규 회원분들은 이런 수익들을 낸 게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근데 이 운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 회원분들과 저는 이제 계속 노력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평가 종목들 사모으고, 요런 거에 대한 분석을 계속하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 업황이 어떻고, 요런 것들을 추적해 나가면서 했기 때문에 이 아시아나항공이라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이 수익률이 만들기 전에 노력이 엄청나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요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올라가는 타이밍을 잡아서 하고 싶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슈를 따라다녀요. 왜? 빨리 수익을 내고 싶으니까. 근데 요렇게 해서는 잡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잡아낸다 그래도 사실 그런 단기적인 시세만 이제 추구를 하다 보면 그릇이 커지진 않고 나중에 자금이 커졌을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분들한테 제대로 된 수익들을 쌓아가는 방법들을 계속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알고 있는 부분들, 또 정립해 놓은 그런 데이터들을 리스크 없이 익혀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그런 방향으로 장기적으로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단기에 대한 리딩은 거의 좀 이제 비중을 두지 않는 거고, 요 장기적인 관점에 대한 비중을 많이 두고 이제 리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됐을 때 이제 이 이슈에 대한 분석이 이제 들어가야죠. 이게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뭐냐, 장기적으로 될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요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들어가는 게 창의력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구축해놓은 이제 뭐 지식 수준이라든가, 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결과값을 놓고, 이 과거 데이터죠, 이제 과거 데이터.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과거 데이터, 또 우리가 기록해놓은 이 과거 데이터를 들춰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될 거다, 전망을 하는 거죠. 자, 이 전망이 맞아 들어가면 수익을 많이 내는 거고, 전망이 틀렸다 그래도 망하지 않아요. 그럼 어때? 자, 배팅을 하기 위한 이런 계획들을 차근차근 수립해 나가는 게 투자의 과정입니다. 그 과정 안에 요런 수익은 그냥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줄줄이죠. 지금 우리가 수익 낸 것만 생각을 해보세요. 한진카루, 그리고 무슨 대한항공. 뭐 한진카라고 대한항공은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회원분들 중에, 자, 이 우선주들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고, 한진카라고 대한항공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셨죠.
자, 그리고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뭐 에어부산. 이렇게 이쪽에 이제 업황이 만들어지는 이 그 그림들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슈를 붙여서 주가를 날려서 이제 적정 밸류에 도달하고 고평가가 붙은 종목들은 이제 좀 조정이 이제 길어질 거고, 밸류 매력이 없으니까 매도 압력이 강해지니까 공매도도 들어올 거고, 밸류 매력이 있는 기업들은 자, 빠질 때야 이제 뭐 대장이 이제 한진카루죠. 자, 얘가 빠질 때야 뭐 같이 빠지겠지만 이래서 밸류 매력이 더 생겼으니까 어때요? 나중에 움직일 때는 걔가 더 세게 움직이겠죠. 요런 것들이 뭘까? 후발이 뭘까? 대장은 다 출발했단 말이야. 이 후발에 대한 고민을 해야죠. 우리는 이미 뭐 포트에 다 담고 있지만,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제가 영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우리가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재료를 흔히들 많이 생각을 하죠. 이 재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것도 살짝 어떻게 보면 되게 단기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대장을 잡는 거를 되게 좀 목표로 합니다. 업황을 미리 분석해서 이 대장을 잡게 되면 대장을 끌고 가고 이제 후발주들을 뭐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가속도가 붙어서 수익률이 많이 높아지니까. 그런데 요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이 몰빵으로 왔다 갔다 하면 어떻게 돼요? 타이밍이 어긋나면 죽어요. 자, 우리는 이 타이밍이 어긋나면 어때요? 기다리면 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게 밸류 무슨 뭐 부담이 없고, 내가 생각했을 때 그 가치가 그대로고 업황이 뭐 변화된 게 없고, 그러면 어때요? 1년이고 2년이고 기다리면 돼요. 근데 몰빵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이게 안 되죠. 기다리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타이밍을 맞춰야 돼. 요 타이밍을. 그 사람들은. 우리는 이 타이밍이라는 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고 타이밍이 나한테 오게끔 만드는 그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타이밍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절대 이걸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점 놀이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항상. 우리가 사는 시점들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에서는 이제 악재에 살아. 제가 생방에서도 그렇고, 우리 회원분들만 하는 생방에서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죠. 자, 이 악재에 사면 어떻게 되는지 봐라, 이거. 아시아나항공하고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아시아나가 어디 아시아나야? 어디 아시아나인지 알죠? 모르는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하시고, 어디 아시아나인데 고놈들하고 요놈하고 같이 묶어갖고 요거 사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봐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어때? 이렇게 뻗어가는 구간들이 나오잖아. 이건 운이 좋아서 빨리 뻗어가는 거고, 이런 이슈가 없으면 어때요? 천천히 그 악재 요인들을 해소하면서 다시 이제 정상화가 되는 거죠. 결국은 기업 가치에 따라서 고평가가 들어가 있으면 작살이 나는 거고, 이게 저평가에 있으면 이슈를 붙여서 올리든 아니면 업황이 개선돼 갖고 차근차근 매수세가 늘든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또 관련된 이슈들을 이따가 좀 살펴볼 건데, 자, 이제 매각이 결정이 됐으니까 이 매각이 결정된 다음에 어떤 흐름들이 진행이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리고 앞으로 항공주들은 어떻게 될까? 항공 섹터는 어떻게 될까? 내 새끼는 금수저님, 가입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요즘은 가입하신 지 뭐 한 달, 두 달밖에 안 된 분들도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시기가 맞아서 그래요. 지금 장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장을 만나서 그런 거예요. 자, 운이 좋은 거죠. 쉽게 말하면 운이 좋은 거라는 거야. 요걸 무슨 내 실력이라고 생각을 해도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실력이 있어서 이런 걸 잡은 게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편입을 해가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흐름들에서 이제 후발주를 잡아내고 이런 것들은 이제 타이밍을 조금 보여지는 타이밍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포착하는 데는 일반인들보다는 전 좀 더 살짝은 뛰어난 게 있겠지만, 사실 뭐 대단한 게 아니라서 뭐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고, 요런 부분들, 좋은 장이어서 운이 좋아서 지금 신규 회원분들은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 거고, 나중에 이제 안 좋은 장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예요. 초기 회원분들은 계좌 수익률이 되게 안 좋았던 이 구간에, 이 경험이, 제가 장담하는데 앞으로 이제 신규 회원분들 들어오는 분들하고 나중에 하고 금융위기든 무슨 또 안 좋은 장의 발견이 이제 발생이 됐을 때 수익률 차이가 엄청나게 날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회원분들과 이제 새로 들어오는 회원분들이 나중에 이런 구간이 왔을 때 지금이 이제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요걸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되고 요런 부분에서 이제 미스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항상 이제 장기 수익률은 갈리는 거지, 좋은 장에서 수익 나는 거는 이거는 사실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낼 수 있는 거. 지금 보면 거의 뭐 우리는 지금 매일 막 100% 종목도 쏟아지고 있죠. 이게 계속 준비를 해와서 그래요. 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업황과 시황 뭐 전체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 거의 대부분을 제가 다 훑었으니까. 그래서 많이 잡아낼 수 있는 그 기회들을 제가 공부량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에 요런 기회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항상 보면은 이게 운이 좋았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게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거지. 나중에 꼭 이런 경험을 해야 되고, 요 안 좋은 왔을 때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고 뭐하고 하겠지만 그때가 오면 또 그럴 거예요 아마. 지금 뭐 다 망했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비관론이 이제 판을 치죠. 그럼 비관이 항상 판을 칠 때 대박이 있어요. 대박과 수익이 크게 나고 막 요런 구간들이 온단 말이에요. 지금 증시는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이제 2020년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뭐 조정이 이제 뭐 몇 개월 오고 요런 구간들은 있겠지만, 저는 2020년까지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이.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나중에 그 과정 안에서 또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고 커뮤니티가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 이제 유튜브 보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이제 함께 해주면 스스로에게도 우리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입하고 첫 100% 종목입니다. 악재를 사라. 자, 역시 최고입니다. 일정금 남기고 매도했습니다. 자, 일정금이라는 건 우리는 살 때, 종목을 살 때 개개인의 자금 성향에 맞춰서 스스로 결정을 하죠. 금액을 맞춰서 사요. 뭐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500이면 500, 뭐 그렇게. 그리고 수익이 났을 때 예를 들어 150% 수익 났으면 100만원 샀으면 250만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100만원 남기고 팔면 150이 남았잖아. 그럼 이제 100만원 갖고 한 종목 또 늘리고 50만원 떡 사먹든지 마이너스 난 종목들 추가 매수를 하든지, 그리고 현금이 남으면 현금을 또 돌려놓든지, 뭐 이런저런 결정을 하는 거죠. 가입은 늦었지만 2년 넘는 기간 모든 유튜브 방송을 보면서 멘토님 코멘트 들으며 모든 동영상을 보며 정말 노력을 많이 하신 분이죠. 자, 가입은 늦게 했지만 쉽게 말하면 간 본 것도 있고요. 처음에 가입한 분들은 그냥 이제 공감대 형성돼서 어떻게 보면 날 믿고 한 분들은 거의 없을 거고, 한번 보자 하면서 했던 분들이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지금의 이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제 나중에 가입 결정을 하셔서 이제 들어오셔서 이제 회원으로 들어오셔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고, 이런 그동안 이 유튜브를 계속 보시면서 내 생각과 공감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우리랑 함께 하게 된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멘탈을 같이 키워왔기 때문에 10월 폭락도 잘 견디고 하니까 요즘 계좌 보면 기분이 좋다. 계좌가 돌아서고 있다는 소리죠. 개인적으로는 세 번째 100% 종목이라서 쉽게 견딜 수 있었다. 멘토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감사할 건 없고요. 본인들이 잘한 거죠. 다 이런 수익들을 낸 거는 다 본인들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방향성과 그 그릇만큼 수익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가이드만 잡아드릴 뿐이에요. 가이드. 그러니까 기준만 해드리는 거죠. 기준을 잡아드리고 시스템 잡아드리고 그 안에서 자기 자본 운영은 스스로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 간섭을 제가 자꾸 하고, 자 거기에서 이제 컨트롤을 좀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또 혼자 따로 할 땐 되게 외롭잖아 투자를. 근데 여러 사람들이 같이 데이터를 공유하면서 함께 한단 말이에요. 커뮤니티 내에서 우리 카페 내에서 같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수익 낸 거 내가 구경도 하고, 내가 수익 낸 거 자랑도 하고, 또 계좌 같은 경우도 변화가 어떻게 있었나 자랑을 하고, 회원들 평균이랑 내 계좌랑 차이가 얼마나 나나 이런 것도 비교를 하고, 차이가 나면 왜 차이가 나는지 그 원인을 분석을 하고, 요런 것들이 다 가능하단 말이에요. 우리 커뮤니티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본인들이 잘한 거라고. 내가 뭐 종목을 잘 추려서 주고 이런 게 아니라고. 근데 다만 그 시간을 본인들이 내는 할애하는 시간들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그런 노력들을 대신 해드리는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냥 직원이고 회원분들이 저를 고용하신 고용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나는 한 번도 이제 그 생각을 잊어본 적이 없고, 앞으로 이제 그래서 커뮤니티가 저는 이제 내 거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커뮤니티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것들도. 자, 이제 모두 축하드리고요.
여기 올려주신 분들 말고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익 내신 분들은 다 축하드리고요. 내 새끼는 금수저님도 다음에는 여기다 이렇게 다른 회원분들 올려주신 것처럼 이렇게 수익률 150% 이렇게 찍어갖고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태평성대님, 피오나님, 신나님, 알찬나님 이렇게 매번 수익자랑 해주시는 분들도 참 불편하고 피곤하고 할 텐데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런 데이터들을 사용을 해서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또 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또 이제 영상을 만들고 뭐하고 하면 전달해드리는 내용들이 본인들한테 도움이 될 거고요. 자, 아시아나항공 편입 시점을 보겠습니다. 내가 왜 사라 그랬을까? 얼마나 많았을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 종목을 보여가면서 회원분들이 이야기한 부분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월달에 폭락이 왔을 때 진짜 비관론이 엄청났습니다. 우리 회원들 사이에서. 이때 폭락이 왔을 때 이 종목만 빠진 게 아니고 다 빠졌죠. 전체적으로 다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먼저 올라왔을 때는 이제 뭐 5G가 좀 세게 올라왔고, 자, 10월달 폭락 후에 5G가 제일 세게 올라왔고, 조선, 엔터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엔터가 좀 빠르게 먼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인 게 이제 테마. 이제 정치 테마가 움직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수소차 테마. 이런 테마주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에서 바이오도 움직였고, 지금은 어때요? 전체적으로 다 수급이 들어가는 그런 구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빠질 때 10월달에 비관론이 2018년도에 1년 내내 비관론이 팽배하면서 엄청난 저평가 매력들이 많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올라갈 때 누르다가 이슈가 붙으면 이렇게 폭발적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왜? 밸류 부담이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날아가기 시작하면 날아가는 폭들이 굉장히 세고 빠른 거죠. 2018년도에 그렇게 힘든 구간이 없었다 그러면 이런 대형 악재가 뭐가 있었어요? 미중 무역 분쟁이죠. 이게 없었다 그러면 지금 장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수익이 막 폭발적으로 막 매일 나오는 장이 없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걸 또 세분화해서 종목으로 쪼개면 종목별 이슈가 있으면 그 기업이 망하든지 흥하든지 둘 중 하나예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점이 개선이 되면 문제가 있어서 엄청나게 많이 빠지죠. 그리고 망하든가 살아남으면 날아가는 거예요. 그냥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망하기보다는 살아남을 확률이 높고, 리스크는 항상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리스크를 공격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려면 어때요? 리스크를 살려면, 리스크를 매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산이 돼 있어야 된다고. 자, 몰빵 들어가는데 이거를 살 수 있냐고. 거래 정지돼 있고 막 이런데. 내가 이거 거래 정지 풀렸을 때 아시아나항공하고, 그래, 이름 얘기하자.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금호산업. 자, 이거 매수 사인 내면서, 자, 아시아나항공보다는 밸류로 이제 금호산업이 더 매력적이니까 요거 사라. 아시아나항공 두고 계시는 분들은 보유하세요.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둘 다 산 분들도 있을 거고, 금호산업만 산 분들도 계실 거고, 아시아나항공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겠죠. 자, 처음에 사인 나간 거는, 이제, 자회사 상장 이슈라든가, 뭐,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또, 부채가 많으니까, 다른 데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해갖고, 삼자배정으로 돌려서, 자본을 확보해서 재무 개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편입을 했던 거고, 그랬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거래 정지가 되면서 회계 이슈가 있었죠. 3월에 이제 회계 이슈가 있었죠. 회계 이슈가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거 지나가면은 폭등 종목도 널릴 거다. 테마주들만 다 날아갈 거고 막 요런 거. 이게 항공으로 시작된 것 뿐이에요. 왜? 이제 상패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과거보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거죠. 자, 회계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더 쓰게 되면 어때요? 더 건전성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들이 신경을 무지하게 써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재무 구조에 대한 부분들은 엄청나게 신경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럼 리스크가 그만큼 주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주식시장 증시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그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3월달에 공포를 조성하고 해갖고 상패 시즌이 끝나가니까 어때요? 날아가는 종목들이 막 나오잖아. 4월달에 4월에 왜 이렇게 급등이 나올까 생각을 해봐야 돼. 3월 상패 시즌이 지나가고 그런다고. 제가 상패 시즌에 뭐라 그랬어요? 이걸 길게 보면 호재다 그랬잖아요. 응? 3월 상패 시즌 이거 호재다. 요런 거 나올 때마다 증시는 눌려줄 거고, 전체적으로 불안감이 안습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적자고 좀 하면 어때? 이거 상패되는 거 아니야? 막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매도세 막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어때?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거기에서 뭐 상장 폐지 안 되고 정상화되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주가는 날아가겠죠.
그만큼 시총이 많이 빠져있으니까 가벼우니까 더 많이 날아가는 거지. 항상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50% 빠지면 그 자리에서 제자리만 돌아가면 100%예요. 자, 수익은 100% 나오는 거라고. 자, 마이너스 70% 빠지면, 자, 절반만 되돌리면 100%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70% 빠져하고 30%만 돌리면 이건 100%잖아요. 바닥에서 여기까지는 100%라고. 수익률의 괴리를 이해를 하면 이렇게 리스크가 있을 때 그래 회사 좀 망하면 어때? 자, 비중 약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래. 그리고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사는 거죠. 그렇게 배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완전 달라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블루칩이 됐어요. 잠시만요. 자, 이 매각 이슈가 있으면 이 매각 이슈는 이제 과거의 아시아나를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부채가 한 7조인가 8조인가 있는데 자, 이번에 뭐 채권단에서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부채를 아시아나에다 빌려준 이 채권단에서 이걸 이제 유보를 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만약에 매물이 나온 거니까. 그리고 이 금호그룹의 그 회장이 어떻게 보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금호 회장이 이자 비쌀 때 이런 거 저런 거 막 인수합병하고 가장 좋을 때, 업황이 좋을 때 사갖고 꼭지에 다 물어버렸으니까 완전히 뭐 재계 6인가 그랬는데 금호가 지금 완전히 병신 만들어버린 거잖아 이거. 금호가 그러니까 CEO가 판단 하나 잘못해서 기업 하나 말아먹은 거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까 돈도 많고 굉장히 좀 성장성 있는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인수합병 한다고 좋은 기업들 막 이제 침 흘리면서 비싼 값에 막 다 사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까 엄청 비싼 값에 샀다가 경기 안 좋아지고 뭐하고 하니까 똥값에 파는 거죠. 지금 아시아나도 완전 똥값에 파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인수 후보로 나온 데들이 보면 얼마나 장사를 잘하는지 봐야 돼요. 진짜 SK 같은데. 자,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투자 기회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생길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리스크가 좀 이거 상패는 일단 거의 뭐 매각은 거의 무조건 될 거라고 봐야 되고 이런 이슈는 이제 없습니다. 없다고 봐야 되고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면 안 되지.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없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이 항공산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이제 규제부터 해갖고 굉장히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갖고 지금은 다 아니라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높다. 지금 예를 들어서 인수를 할 건데 시가총액이 막 높아져 버리면 자금 부담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주가가 좀 흘러내리고 뭐하고 하면 똥값에 사고 싶을 거 아니야 인수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인수 의향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속으로는 다 침 흘리고 있을 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인수 후보로 거래되고 있는 대기업들 요런 기업들을 이제 집중해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평가예요 다. SK, 하나, CJ, 애경 뭐 다 절대 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절대 저평가이기 때문에 밸류 부담이 없는데 시너지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홍보가 되잖아. 밸류 매력이 엄청 있다고.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만 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될까? 이 이슈가 있으면 이슈로 등락폭이 막 이렇게 되다 보면 됐다 나 이거 아시아나 항공 안 산다 뭐 포기 뭐 이런 소리 나오면 또 이제 주가 급락하고 뭐 하겠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밸류 매력을 철저히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뭐 봐야 된다는 거고. 자, 이제 인수를 하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창의력을 한번 발휘를 해보자고요. 자, SK가 만약 인수를 하면 SK는 이제 물류인프라 요것들 좀 얘기하기 그런데 공유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또 자회사 중에 요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이게 결합시켜서 뭐하면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또 정유인프라. 자, 항공산업은 기본적으로 한 40%? 40%, 50%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40% 정도가 유류비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익에 많이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갖고 급등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익이 안 좋아지죠. 근데 이런 것들을 최대한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정유 사업을 하고 있는 SK 같은 경우에는 시너지가 굉장히 많이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 공급량이 엄청나게 좀 도움이 될 거고 또 여기에 대해 뭐 SK가 서로 이제 뭐 이렇게 합작을 하면
여러 가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K가 또 유보금도 굉장히 많습니다. 유보율도 굉장히 좋아요. 돈이 많아요. SK가 또 투자해갖고 떼돈 번 게 어디에 SK 하이닉스. 회사 망해갖고 아무도 안 산다 그러는데 똥값에 이거 사갖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큰 기업 만들어버렸잖아요. 시총 2위잖아 SK 하이닉스가. 똥값일 때 사갖고 지금 놓아버렸죠 SK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만약에 적극적으로 SK가 이제 지금은 아니다 하면서 하다가 적극적으로 대응해갖고 딱 잡아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잡아먹으면 다른 데서 만약에 산다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메리트가 그렇게까지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SK가 인수를 해버리면 제2의 하이닉스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산업이 이렇게 산업 규모가 이 정도로 확장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속도는 훨씬 늦겠지만 굉장히 큰 무언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가 인수를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어요. 시너지 요인은 이제 하나가 하고 있는 게 투자은행, 뭐 이제 뭐 보험, 증권, 뭐 요런 거랑 뭐 대충 보면 케미칼 쪽 또 하고 있고 뭐 한데, 글쎄 시너지가 그렇게 발휘할 만한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래갖고 하나가 인수를 하면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돈 들여갖고 이제 재무구조 개선시킨 다음에 그리고 이익 만들어갖고 이익 확장 시켜갖고 다시 되파는 다시 매각 요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은 투자 기회는 잡을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치면은 하나는 가격이 좀 높아진다거나 하면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겠죠. XK는 가격이 조금 높아진다 그래도 살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고, 하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시너지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근데 CJ 같은 데는 또 조금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요. 물류사업 이쪽을 하고 있죠. 또 대한통운을 금호에서 또 대한통운을 똥값에 팔았죠. CJ에다가 CJ가 요걸로 대박 났죠. CJ 대한통운 똥값에 사서 많이 키워놨죠. 이익을 많이 내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컨텐츠 이쪽 부분이랑 협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관광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여객 수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컨텐츠를 좀 어떻게 보면 CJ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거의 독점 기업이나 다름없는 것 같아요. ENM 같은 데가 보면, CJ ENM 같은 데가 보면 거의 좀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랑 무언가 시너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관광 패키지 상품,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 사업을 시작을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게 저는 컨텐츠 쪽에서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이디어만 내면 굉장히 많을 것 같아.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운영할 테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CJ도 좀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SK가 일단 시너지는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애경 같은 경우는 글쎄 왜? 나는 애경 같은 데는 이제 화장품이라든가 애경 그룹이 지금 보면 사업하고 있는 거 보면 저가항공, 그리고 화장품 뭐 등등인데, 항공 사업을 굳이 하고 있는데 왜 아시아나를 인수하지? 시너지가 별로 있을까? 하는 정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CJ나 SK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요쪽 컨텐츠 쪽이랑 협업을 하는 거는, 이거는 얼마나 부가가치를 발휘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물류 이쪽이 굉장히 좀 둘 다 매력이 있어요. 강점이 있어서 SK하고 CJ가 아무래도 좀 높을 것 같고, 해외 쪽에서는 모르겠어요. 이거 우리나라 항공사라 이게 해외에다가 이제 매각을 하려 그럴까, 정부에서 그렇게 할란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인수를 하는 측면이 좋겠죠. 그래서 SK가 가져간다 그러면, SK나 CJ가 가져간다 그러면, 저는 좀 아시아나항공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오래 보유를 하면 그 초대박은 아니어도 중대박은 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합병 기간이 보면은 지금 채권단에서는 이제 6개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채권단에서는 돈 빌려준 게 있으니까 이 돈 빨리 받고 싶잖아. 그러니까 6개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거 인수합병 되면 어차피 재무구조를 개선시켜야 되니까 채권단에 돈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에서 조율을 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게 길어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거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일단 챙겨놨으니까 그냥 길게 보유를 하세요. 이거는 이제 지금 구간부터는 이제 밸류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밸류를 보고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편입이 어려워. 이게 어려워. 그러니까 신규 편입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주가가 많이 내려온다 그래도 신규 편입 사인을 드릴지 안 드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샀던 요 자리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사겠지. 뭐 5,000원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전 살 거예요. 5,000원 밑에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살 건데 5,000원 밑에까지 내려올 수 있을지 아닐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금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분할 매도를 어느 정도 시점마다 잡고 가면서 그냥 계속 보유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보유자의 영역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항공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1위가 어떻게 보면 대한항공이죠. 그리고 2위가 아시아나야. 이게 10년 뒤에는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뭐 5년 10년 뒤에는 이제 뭐 어디에서 인수를 하든 뭔가 시너지가 만들어지면 요런 부분들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돈 잡아먹는 하마죠. 부채 때문에. 대한항공은 나름 건전합니다. 돈 많이 벌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재무구조가 계속 개선될 것 같고, 지금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는 이 부채 부담만 해소가 되면 굉장히 좀 매력적. 그때부터는 이제 밸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뭐 신규 편입은 그때 봐서 훨씬 비싼 가격에 사더라도 그때 한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수익을 딱 챙겨놓은 분들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일단 보유를 해보는 게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나눠 팔아야 되는 거죠. 나눠 팔면서 일정금은 계속 보유하고 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원분들한테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유가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자, 단기적으로 몇 년을 보면 유가는 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전기차가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19년이니까 앞으로 한 5년 후를 보면 전기차 보급이 엄청나게 빨라지고 확대되고 전체적으로 커질 수 있어요. 5년 후부터는 항공 섹터는 논할 수 있어요. 긴 호흡으로 생각을 해보면 항공 섹터는 5년 후부터는 논할 수 있어요. 유가는 이제 올라가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자동차 쪽에서 자동차 수요가 60%예요. 거의 60%에 달해요. 이 자동차 수요가 반절만 예를 들어서 전기 쪽으로 바뀌어버리면 유가는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이제 생산량을 감축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제 단가를 맞추려고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승으로 진행이 되긴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지금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 수요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 산업도 2021년도 이후부터는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도 내가 가진 스탠스를 이제 다음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한테 아픔을 크게 준 종목이 있어서, 웅진에너지라는 종목이 있어서 지금은 조금 이 상처를 봉합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나중에 여기에서 웅진에너지로 까먹은 돈 이상으로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이, 훨씬 이상으로 수십 배 챙겨갈 수 있는 포지션이 태양광 쪽에서 전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게 연결해서 보면, 항공 섹터는 유가가 과거에 이제 5년 후부터는 보면 유가가 장기적으로 상승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에 놓인다 그러면 항공 섹터는 최대 수혜 섹터죠. 그러니까 긴 안목으로 보면 항공 섹터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밸류가 저평가 구간에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화장품이나 뭐 요런 엔터 요런 섹터들처럼 저평가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항공 섹터는. 또 북한이랑 어떻게 잘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생각이 없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을 보면 이 분단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 하잖아. 야, 갑자기 거기 놀러 갔다가 전쟁 나면 어떡해 라고 생각하면서 한국으로 여행을 안 오는 사람들도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들어올 수 있어요. 북한이랑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를 볼 수가 있다. 북한이랑 어떤 전쟁 종식이 되고 다른 나라로 분리돼서 가든지 통일이 돼서 가든지 간에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전쟁 리스크만 해소가 되면 항공 섹터는 또 굉장히 큰 무언가를 그런 시그널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항공 섹터 전체에는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아시아나항공은 보유자의 영역이다. 자,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자, 이거 5,000원 미만까지 만약에 내려와 준다. 야, 그럼 버린다 그러고 사자고. 5,000원 미만까지 내려와 준다 그러면 자, 버린다 그러고 사고 나중에 이제 밸류 평가를 할 수 있다 그러면 사인을 드리겠지만 신규 편입은 사인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유자분들은 그냥 수익을 챙겨놨기 때문에 끌고 가는 관점으로 보유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인수에 대한 이야기들이 1년 내내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주가가 반응을 할 가능성이 높고 지금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 주가가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 버블이 얼마나 입혀질지 이런 것들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갖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길게 좀 보유를 해보시고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은 편입 자리가 안 오면 이런 거는 쳐다보지 말자. 왜? 밸류로 접근하기가 어려우니까. 요때는 사볼만 했어요. 제가 처음 추천했던 요런 자리들은 요런 자리들은 사볼만한 자리였고 지금부터는 리스크가 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리스크가 너무 보이는 구간이라서 신규 편입은 조금 애매하다. 다른 종목을 사는 게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요 종목은 그렇게 생각하고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가진 분들은 쉽게 내리지 말아라. 내리면은 다시 살 자리가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내리지 말고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일단 인수합병에 대한 이슈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이제 2018년도에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 매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먹고 싶은 이제 뭐 행동주의 펀드라든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점에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인수합병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거고 또 회사가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 좀 일어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매각 이슈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항공 섹터는 우리가 아주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짜 버블이 심하게 확대되지 않으면 보유하고 가는 관점으로 그렇게 체크를 해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중국 소비. 자, 여기에서 제가 이 항공 섹터들을 부르짖은 게 1년이 됐나 6개월이 됐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요때부터 엄청나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 소비에서 항공이 대장이 될 거다. 왜? 이게 가치 매력이 제일 좋았어요. 결국 어때요? 지금 항공 섹터들이 가장 빨리 먼저 많이 움직이고 있죠. 이슈를 붙여서 날리고 있는데 이슈가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이게 밸류 매력이 이렇게 없으면 이렇게 이슈 자체가 이렇게 붙기도 어려웠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슈가 붙어도 주가가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날아가는 게 아니고 파동이 짧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은 밸류 매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파동이 굉장히 크게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가진 분들은 보유하는 관점, 없는 분들은 자, 가진 분들 축하해주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보자. 자,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일도 수익 스토리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내일 일단 모바일 리더 요놈도 100% 왔어요. 이걸로 인해서 잡아갈 수 있는 기회가 뭐가 있을까에 대한 힌트를 내일 영상에서는 좀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회원분들은 제가 이제 리딩을 해드리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을 해서 체크를 하고 잡아가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와 함께 하시면 여러모로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